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음악 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돕는 자선단체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주 한인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에겐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더욱 필요한데요. 네, 지역 사회와 교회, 기업들의 후원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갖가지 물품들이 쌓여 있는 한 작업장. 발달 장애를 가진 유종민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빗자루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쓸어 담고 꽉 찬 쓰레기 봉투는 바로 수거합니다. 없는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다 보니 그의 손길이 작업장 구석구석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획관리팀 선임 정혜미 씨는 사무보조와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벌써 9년째 근무하다 보니 까다로운 전산 입력도 이제 척척 해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 스토어 송파점에는 현재 유종민, 정혜미 씨 같은 발달장애인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에 달합니다. 2011년 송파점을 시작으로 개점 10년 만에 전국 곳곳에 매장을 세우며 국내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채용한 일터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삶과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굿윌 스토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10년 만에 전국 11개의 매장과 262명의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며 십시일반 도왔습니다. 교회와 기업들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굿윌 스토어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된 이유입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거 많아요. 저렴하고요. 자원의 재순환으로 창출되는 굿윌 스토어의 가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립을 위한 꿈과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돈모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이랑 안정적인 생활이요.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요. 돈 많이 모이면 자립하고 싶어요. 집을 구하고 싶어요. 굿윌 스토어는 앞으로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세워 3,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나아가 발달장애인들의 생애 마무리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취업은 물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자선단체에선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장애인들이 음악적 재능을 키우는 한편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룻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이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이 학생은 악보를 볼 수는 없지만 뷰티풀 마인드를 통해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2005년 설립됐습니다. 이곳에선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전문 강사진의 재능 기부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그냥 저 혼자 맨날 하던 그런 소리만 듣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하모니를 만드는 게 좀 너무 기쁘고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뷰티풀 마인드는 16년간 전 세계 75개국을 돌며 429회에 달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내는 하모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공연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해외 콘서트를 열 수 없어 랜선 콘서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콘서트 활동이 위축되면서 뷰티풀 마인드가 가장 공들이는 것은 단원들의 취업입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1년 반의 준비 끝에 지난달부터 총 8명의 단원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를 통해서 3월 달에 회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뷰티풀 마인드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배일환 교수는 장애인들이 전문 음악인으로서 사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선 장애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경로는 많아도 재능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지금 15년간 우리 아카데미에서 장애인 음악인들을 키워왔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우리 장애인 음악인들을 고용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사회, 우리 음악으로서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미국에선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2일부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한인교회 상황은 어떤지 유창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안교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약 1년 만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2m가량 거리를 두고 앉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깥으로 나와 335 모여 예배의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많이 대면 예배가 활성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 넘게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안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차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큐티를 병행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매일 새벽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노영호 담임 목사는 지난해 초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코로나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성도들의 신앙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로그 인투 크라이스트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LOG, 로그 한다는 게 하나는 사랑,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다음에 O는 outreach,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G는 성장, growth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로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LA 노스 에드게몬트 거리에 있는 나성 순복음 교회는 현재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일부 인원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자체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실시간 중계는 물론 라디오를 통해서도 예배 실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우 목사 초청 축복 성회를 마련해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도왔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목표를 삼고 전진하고 또 십자가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회 중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시아계 혐오라는 위기에 직면한 미주 한인교회. 낯선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개합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캠페인은 어린이를 꽃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컴패션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정성 어린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요구된다며 가난한 환경에서도 어린이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우간다, 브라질 등 9개국에서 아동 노동과 조혼 등에 노출된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캠페인은 한국컴패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삶의 격차를 줄이며 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어느 한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 모두가 불편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불편의 반대쪽에서 빛나는 성취가 태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에서 힘들게 견디고 있는 장애인들과 주변 모든 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대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2억 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총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게 15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아시아계 단체 간 연계망 구축과 혐오범죄 예방교육, 동포사회 내 혐오범죄 태스크포스 구성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유자산 하위 20%와 상위 20%인 가구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최근 3년간 점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의 부동산 보유액은 2018년 8억 8,138만 원에서 지난해 9억 8,584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하위 20%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600만 원으로 2018년 703만 원보다 줄었습니다. 이로써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19년 142배, 2020년 164배로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청년단체 대회를 열고 젊은 층 사상 단속에 나섭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젊은 세대의 충성심이 낮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사상교육과 통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육아를 도맡은 남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육아를 전담한 남성은 1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 조회가 가능한 1999년 이래 최다이고 증가폭도 2018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반면 지난달 육아를 전담한 여성은 1년 전보다 93,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 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분류된 제품에 임의로 코로나19 예방 문구를 삽입하거나 신체용 살균 소독제를 표방하는 경우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 웹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세계보건기구 등 다자 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미국민들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가 전 세계의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성명에서 대유행은 여행자들에게 전례 없는 위험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런 위험성에 비춰 미국민에게 모든 해외여행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 중 34개국에 여행 금지인 4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여기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이 포함됩니다. 여행 금지국 수를 80% 수준까지 늘리면 160개국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고 불이 나 차량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들은 앞쪽 동승자석과 뒤쪽 좌석에서 발견됐고 운전자석에서는 정작 사람이 없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의한 주행 중 사고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복구된 데이터 기록을 보면 오토파일럿 기능은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 옵션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가 화성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을 기념해 헬기가 뜨고 내린 화성의 지표면에 라이트 형제 필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저뉴어티는 39.1초간 비행한 뒤 화성 표면에 안착했습니다. 지구 밖 행성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인류의 동력 제어 비행으로 기록됐습니다. 스티브 주르시크 나사 국장 직무대행은 인저뉴어티의 비행 성공은 정말 라이트 형제의 순간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행성 탐사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2주간 인저뉴어티의 고도와 거리를 차츰 늘리면서 4차례 더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16일 파나마 카리브해 연안의 한 교도소 인근에서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당국 관계자에 붙잡혔습니다. 이 고양이는 온몸에 수상한 흰색 천 주머니 여러 개를 달고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붙잡은 뒤 주머니를 열어보니 코카인과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당국은 누군가 교도소 내 수감자를 위해 고양이의 몸에 마약을 묶어 인근에 풀어놓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동물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마약을 교도소 내에 반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지난 15일 부산 평강교회에서 제3차 코로나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와 부산 교계 등 5개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상임이사 박선재 목사는 기도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도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YMCA는 지난 15일 부산에서 제34대 이사장 이추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는 정성규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의 YMCA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YMCA 지도력 육성기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서울 한소망교회가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시니어 선교사들의 치료와 국내 후송을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한소망교회와 지역병원 간 MOU를 체결하고 코로나19 치료 후 시니어 선교사들이 겪는 후유증 치료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저체온증 신생아들을 살리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재택봉사를 통해 50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 직접 만든 털모자 192개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비대면 재택봉사를 진행하면서 타 지역 거주 성도와 군복무 중인 성도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쏠리는 일시적인 관심보단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시선과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